안녕하세요. 리딩 청라 고등관의 김종희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중간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기말고사를 준비하고 있으니 많이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마스크 쓰고 수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 마스크 수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게 마스크마다 좀 착용감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마스크는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는 좀 괜찮은 편이어서 말할 때 달라붙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마스크는 말할 때 달라붙어. 말할 때 달라붙으면 숨쉬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빨리 우리 이 코로나가 잘 지나서 2학기 때는 작년처럼 혹은 예년처럼 정상적으로 학교 일정도 그렇고 학원 일정도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펴볼 내용은 작년 가자고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이제 기말고사 좀 준비하고 있긴 하겠지만 작년에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보고 지금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어떤 점에 포인트를 좀 두고 초점을 두고 좀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어떤 문제를 좀 주의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떠올리거나 확인하거나 공부하는 데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작년 시험 범위를 보는데 작년 시험 범위에서는 지금 여기 우리 서사갈래가 들어갔죠? 그런데 우리 이번 중간고사 때 이미 이거와 관련된 돌다리를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 다음에 특이할 만한 것이 바로 요 무소유라는 작품이에요. 우리가 교술갈래를 할 때 지금 교과서에 있는 거는 박지원의 상기라는 작품이죠. 사실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요 무소유보다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상기가 조금 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작년에는 무소유를 했지만 올해는 교과서에 있는 작품 그대로 하고 있으니 요 점이 조금 달라질 거고, 그 다음에 이번 기말고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올바른 발음과 표기해서 여기는 의문변동이랑 그 다음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된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자고뿐 아니라 다른 학교 문제를 좀 보면 문법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 문법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법과 관련되는 문제가 거의 문항수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지금 아마 작년에는 이제 문학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다른 파트에 해당하는 것이 좀 들어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절반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절반까지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우리 이제 중간고사를 치러 봤으니까 중간고사의 경우는 어때? 지금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중학교에서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물론 고등학교에 입학하긴 했지만 더군다나 올해의 경우는 학교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문제의 수준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순위가 중요한 건데 중간고사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말고사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한데 그럴 때 이 문법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괴롭힐 수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왜냐면 이 문법 문제는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그 도가 텄지. 무슨 말이냐면 사실 1학년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다루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수준을 3학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모 학교에서 작년은 아니었네. 재작년이었네요. 재작년에 이제 모 학교에서 요 파트와 관련돼서 전체 문제 한 절반가량 한 13문제를 냈는데 그 중에서 1학년 수준에서 맞힐 수 있는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한 6, 7개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외의 문제에서는 조금 많이 좀 공부를 했어야 맞힐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좀 보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자고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4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올바른 발음과 표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기말고사에서의 키포인트는
바로 요 부분, 문법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키포인트가 될 거다라는 점 지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네요. 바로 우리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조금 구성들을 좀 보면, 작년 중간고사랑 똑같습니다. 문항수는 24개, 그 중에서 서답형이 3개, 서답형의 배점은 4, 5, 6점. 다만 차이가 있다면 중간고사 때는 제 기억으로는 3.7점인가? 그때부터 4.5점? 4.3점?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기말고사 문제에서는 그것보다 좀 그 배점의 스펙트럼을 좀 넓혀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중간고사 우리가 치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좀 특징적이었던 것이 우리 교과서에 없는 작품이긴 했지만 무소유라는 작품. 그렇다고 뭐 외부 지문이 나오지는 않았던 거고 아마 학교에서 같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럴 때 지금 이 문학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요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나. 근데 지금 요 문제가 어디서 나왔던 거냐면 돌다리라는 서사갈래. 우리는 이제 중간고사 때 했죠. 돌다리라는 문제에서 나온 건데 이 보기가 시였습니다. 시. 지금 이 범위에는 우리 시가 없잖아. 작년 기말고사 범위에는 시가 없다고. 중간고사에 시가 포함되었으니까 기말고사에서는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지금 내용적으로 돌다리에 해당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보기로 제시된 이 시작품을 감상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배점도 높을 수밖에 없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이미 중간고사 때 풀어봤으니까 그거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기말고사에서의 포인트는 아무래도 문법에 있다 보니까 문법 문제를 좀 어렵게 낸다고 전제를 하면 다른 영역에서의 문제는 당연히 쉬울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다 쉽게 낼 수 없으니 이런 문제가 한두 문제 들어갈 거다. 그거는 이번 기말고사 때도 마찬가지겠지. 이번 기말고사 때는 우리 서정갈래랑 서사갈래가 빠지고 극갈래랑 교술갈래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극갈래, 물론 작년에 문제는 그런 문제가 없었지만 극갈래는 꼭 뭐랑 비교가 대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이 극갈래는 서사갈래랑 비교 대조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지금 작년 기출문제처럼 시와 연계해서, 외부 작품인 시와 연계해서 문제가 낼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유념해 둘 필요가 있겠다.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죠. 이제 문제를 계속 풀어가면서, 그러니까 내용만 해당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중간고사 이렇게 내신 제비를 해보면 가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부하는 문제들을 보면 외부 지문들이 실려있는 작품들도 있잖아. 그러면 이거, 선생님 이거 안 들어가는데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 그러면 시험 때도 마찬가지지. 시험 때 선생님 이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연습하면서 푸는 문제 중에서 외부 지문이 들어간다, 외부 작품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좀 대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딴 거 없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충분히 좋아집니다. 여러분들 그거 중간고사 때 확인해 봤잖아. 계속 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요 4단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기말고사에서의 포인트가 되는데,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거 봐봐. 사실 요 의문의 변동은 이건 뭐랑 관련지어야 되는 거냐면 표기랑 그 다음에 이제 발음과의 관계를 보는 거란 말이야. 말 그대로 변동했으니까 달라졌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발음을 써주지 않았다. 그럼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발음도 어떻게 해야 한다? 알고 있어야 한다. 외워야 한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대체적으로 사실 거의 모든 문제가 발음을 써줍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발음 다를 수 있잖아. 꼭 표준어말을 써야 되는 건 아니죠. 표준 발음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우리가 어떻게 발음하는지도 지금 이 문제와 관련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는 발음이 여러분들이 하는 발음이 표준 발음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 이거는 다른 문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표현들, 쓰고 있는 문장들이 실제로는 문법에 맞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건 발음을 써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최소한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의 발음만큼은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표준발음법, 띄어쓰기, 어문규정 이렇게 써준 것들은 다 뭐냐면 우리 말 그대로 어문규정의 항목과 연결지어서 나온 것들. 사실 이제 이런 유형들이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들이 되는 거고, 이런 유형들은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문제야말로 이제 다양한 문제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연습해 나가야 되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자습서의 문제나 평가 문제집에 있는 문제, 지금 4단에 해당하는 것들을 내가 완벽하게 소화가 다 맞췄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까지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는 건 아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에서는 좀 연습. 보기가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보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떤 기준이 세워져 있어야 돼. 그 기준은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세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18번 문제가 의사소통 방식의 다양성이라고 해서 우리 시험 범위를 보면 4단원이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의문변동이랑 표준발음에 해당하는 거고, 이 두 번째 단원 다양한 의사소통의 모습, 여기가 지금 우리가 봤던 18번 문제에서 여기 한 문제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 한 문제가 나왔다는 점에서 사실 이제 2학년 때까지의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다 냅니다. 한두 문제 나올지언정 최대한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할 때 지난번에 그 범위 중에서 이런 것들이 안 나왔어. 그러면 다음 시험에도 이런 것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고 해서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얼마 안 나올 내용인 거니 이거는 공부하지 않고 다른 거 공부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내신에서는 시험 범위 이제 1, 2학년 때까지는, 3학년 때는 워낙에 이제 시험 범위가 넓어서 2학년 때까지는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들, 작품들은 최대한 다 문제화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다 표시를 좀 해봤어요. 마지막입니다. 다 왔어. 아마 우리가 중간고사가 지금 이제 돌다리가 빠졌고, 중간고사 돌다리 했으니까 기말고사에서는 빠질 거고, 그리고 이제 온라인 학습을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진도가 빠른 편이더라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가자고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5단원 전체가 다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작년까지는 5단원 중에서 첫 번째 단원이 이제 들어갔는데, 지금 5단원 보면 이제 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3개의 소단원이 모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번 기말고사 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의 특수성이기도 한데, 다른 과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시험 아마 이제 조만간 나올 것도 같은데, 시험 범위가 어느 정도 이제 정해져 있는데, 국어는 선생님들 마음이거든. 야, 이번에는 이거 좀 빼고 다른 걸 집어넣고 뭐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각 단원별로 연계성이 별로 없어요. 독립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시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번 기말고사 때는 작년보다는 좀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법이 좀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단원에서는 크게 좀 문제 없이 출제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파악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할게요. 마지막입니다. 이번 기말고사에서 뭐가 중요하다? 그래, 문법이 중요하다. 그래서 최소한 교과서에 나오는 문법 내용만큼은 명확하게, 개념, 용어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더군다나 우리는 서답형 문제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용어, 아무리 의미가 통하더라도 교과서에 있는 단어를 써주는 것이 감점 요소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테니, 반드시 교과서에 나오는 것만큼은 꼭 기억을 하자. 거기에 더불어서 무엇까지도, 발음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서 기억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네, 이렇게 해서 가자고 1학기 기말고사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